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한지우입니다. 우리 64회 두 번째 파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50번이고요. 정근대사 파트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밑줄 칠 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다. 사실 끝났죠. 대전통편은 우리 조선시대에 나오는 법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가봅시다, 지금. 조선의 법전. 자, 일단 이거부터 가보죠. 정도전이 기본적으로 조선 경국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경국대전이긴 해요. 근데 요때 그 뒤에 바로 성종이라 쓸까요? 성종이 경국대전을 만들었고, 요 경국대전이 이제 제대로 된 조선의 아주 그냥 성문화한 법률에 대해서 성문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종 때 경국대전이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 영조가 다시 한번 재편찬을 했죠? 이게 다시 썼다. 대전에서 속대전이라 불렀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속대전만 써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개를 왔다 갔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조가 안 되겠다. 난 이 두 개의 대전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대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편을 만들겠다. 대전 통편을 편찬했죠. 근데 대전 통편 나오니까 얼씨구 세 개를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집권자가 이 모든 대전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로 회합하고 통합하겠다. 그래서 회통! 제가 흥선대원군 그래서 회통! 했던 거 기억하세요? 히읗. 그래서 지금 요거는 대전 통편이라서 정조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왕은 정조죠. 1번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네, 1번부터 정답이네요. 맞았고요. 홍경래가 봉기한 거는 우리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그 순조라는 정조의 아들 때 있었던 사건이죠. 1811년. 자위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우리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왕이니까 3년 입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둘째 아들이니까 1년 입어야 되는가 그 자위 대비의 복상 문제를 가지고 예송 논쟁이 일어난 건 효종이 죽고 나서인 현종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데 이인좌는 그 영조의 즉위 과정에서 굉장히 껄끄럽다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영조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영조 즉위하고 나서 얼마 있다 일어났어요. 신류가 조총부대를 끄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했는데 조총부대 우리가 언제 만듭니까? 물론 임진왜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흑룡강에 가서 싸웠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병자호란이 있고 나서 그 청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과를 했죠. 그래서 그 인조 뒤에 나왔던 그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나는 저 위에는 청나라를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래서 저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북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막 군대도 양성하고요. 무기도 개량하고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이제 군대를 키우고 있는데 북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가 야 니네 군사 키운다며? 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선 정벌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좀 군사 좀 도와줄래? 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 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효종 때 우리가 북벌을 하다가 난데없이 청나라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준 적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27.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사계획서.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강직 유배지라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느낌은 대충 오셨겠지만 지금 이분이 10여년간 머무르면서 목민신서와 정세교표를 집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산초당 나왔죠? 정약용이죠. 1번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일본에 다녀 해동제국기를 편찬했다. 이번에도 나왔네요. 신숙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이 사람은 주세붕이죠. 안양의 그 고향에다가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이고 나중에 얘가 사익받아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명명됐습니다. 북한 산비가 진흥왕순수 비임을 고증했다라고 하면 그 비석에 있는 글자에 굉장히 누굽니까? 그 조예에 깊었던 추사 김정희가 되고요. 양명학을 연구하여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우리 정제두죠. 제두나두 야나두. 야 너도 양명학 할 수 있어 이 사람 아니었습니까? 거중기를 설계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성을 빠르게 축조할 수 있었다. 5번이 정답입니다. 28.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 성의 군민들이 모두 울분을 품고 총알과 화살을 어지러이 발사했으며 사생을 잇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반드시 오랑캐를 도륙하고야 말 태세였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 아래 위에 요 해처에서
위에 의회처에서 맞고 마침내 화선, 불길이 있는 배에 불길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모조리 죽여 살아남은 종자가 없게 된 것은 이들이 용감하게 싸운 것에 기인한 것이다. 자, 대충 뭔가 불태워서 없앴다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는데 환제집의 일부로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외국의 배를 격침한 이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평안감사가 여러 차례 조정에 올린 장계를 통해서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저 평안감사가 누구?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박규수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 배를 우리가 불태웠던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게 신미양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고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왕으로는 고종이고요. 집권자로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신유박해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유박해는 순조 때의 사건이고요. 이거랑 관련 없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전주화에게 체결됐다. 이건 동학이죠.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건 양요는 양요인데 이거는 병인양요에 해당하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보다 뒤죠.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이뤘다 하기에는 오페르트가 더 뒤에 있는 사건인데 될 수가 없죠. 넘어가서 29 가겠습니다. 사실 사진 보고 하셔야 돼요. 이 29번은. 누굽니까? 저 옆에 있는 도끼를 보고서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가의 상소,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다.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좀 하야했으면 좋겠다. 네가 왕이 아니지 않냐. 고종이 직접 정치해야 된다라고 흥선대원군의 하야 상소를 올렸고 또 하나 지부북고 척화이소를 올려서 중요한 외양일체로 그 단발령에 반대하는 유생이라는 거죠. 이분이 누굽니까? 최익현, 그쵸? 자, 최익현에 대한 설명 1번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돼 있는데요. 이 대한광복회는 일제강점기에 비밀결사로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이 만들었던 단체로 이때는 이미 그 최익현이라는 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안 되고요. 국권 피탈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했다. 거꾸로 하면 식은밥 누구? 박은식.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그때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순절하신 분이 바로 최익현이라는 선생님이 되겠죠. 정답입니다. 13도 창의군을 지휘했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돼 있으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이끌었었죠. 안 됨.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광군에 맞서 싸웠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 되고요. 전봉준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서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요거는 사료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는 나는 적의 활동과 청국군대, 청나라의 군대의 내습을 우려하여 주상 우리 왕을 모시고 지키기 편한 힌트 경우궁으로 옮기겠대요. 우리 경운궁 말고 경우궁. 저기에 왕을 잠깐 넣어두고 밖에서 변란이 있어서 되게 위험해요 라고 뻥을 쳐놓은 거죠. 그래서 일본 병사로 하여금 호위할 방침을 세워서 곧이어 왕께 일본군의 지원을 구하도록 요청한대요. 얘네는 지금 일본과 뭔가 친한가 봐요. 그쵸? 주상은군 영숙문 앞 노상에서 연필로 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라 라는 글을 친히 쓰시어 주시는지라. 졸지에 변란을 만난 사대당 청나라에 사대한다. 즉 온건 개화파의 거두들은 주상께 경호궁에 계심을 듣고 이끌하다가 민영목, 미태우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다했다. 온건개화파가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집행원 누구?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를 제거하면서 왕을 잠깐 숨겨놓고 일본공사와 손잡고 뒤집어 엎었던 그 사건이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은 이모불란보다 뒤이고 그 갑신정변 때문에 체결된 게 텐진조약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31. 근현대사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밑줄친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전임 일본공사는 국왕에게서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오타. 개혁위원회, 궁극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기무처 나오면 그냥 끝 아닌가요? 다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몇 차 가보게요? 1차 가보게요. 그쵸? 1번 기억,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돼 있는데 우리 1차 가보 개혁 때는 건양이 아니라 개국이죠. 건양은 태양력을 사용하는 3차 을미개혁 때에 해당합니다.
탁지하문으로 제정을 일어나였다. 네, 우리가 6조가 파라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탁지하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양전 사업을 실시할 수는 있는데 지게를 발급한 건 우리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개혁입니다. 틀렸고요. 조언을 금지하고 과부의 제거를 허용한다. 이것도 1차 과부개혁의 내용이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32.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열었다. 회장은 모임을 여는 큰 뜻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황제폐하께서 대항제라는 존귀한 칭호를 갖게 되신 개천경축이 기르니 대한의 신민은 이를 크게 경축드리옵니다. 관민공동회에서 6개 조항의 의견을 바쳤습니다. 그게 무엇? 헌의육조. 밑에 써있네요. 그 헌의육조를 만들었고 독립관에 관민공동에 나왔으니까 이 단체는 어디? 독립협회. 모를까봐 만민공동에 또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전형도 조차 요구에 반대했다. 1번의 황무지개항권 요구는 보완해죠.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계몽서관을 보급했다. 태극서관 자기 회사 이런 걸로 돈 벌려고 노력했던 단체가 신민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일제강점기랑 관련이 있어서 관련 없습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 고종이 아간파천 하셨을 때부터 만들어서 98년까지 활동한 단체죠.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발표한 건 우리 임시정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라를 세운다면 3가지가 균등한 나라를 만들 거예요 라고 외쳤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41년 일제강점기에 해당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33.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사범학교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한성사범학교가 언제 나옵니까?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됐던 2차 가부개혁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한성사범학교도 설치되고 소학교도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차 가부개혁. 1895년. 자, 이거 이후랍니다. 1번 길모어 등이 유경공원 교사로 초비가 아니라 초빙 죄송해요. 초빙됐대요. 유경공원 1886 그쵸? 그리고 공원 공립학교 최초의 공립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근대적인 공립학교 틀렸고요. 95년대 86년이니까 동문학은 83년이죠. 얘를 최초로 보지 않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그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기관이라 특수적인 학교여서 일반적인 학교로는 유경공원이 더 먼저다. 오산학교를 세운 거는요, 우리 아까 신민회가 활동한 게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가부개혁보다는 뒤에 신민회가 만들어낸 오산학교, 대성학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원산학사는 우리 1880년에 그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되지 않습니까? 부산 76, 원산 80, 인천이 83. 그 원산이 80년에 개항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 학교를 하나 세운 거죠. 이게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 산산 83년. 사사사 사립학교. 그쵸? 그래서 이거 보셨다면 얘보다 앞인데 안 되는구나. 5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맞을 수는 있겠으나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요 한성사범학교가 등장하는 거라서 얘가 더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정답은 3번. 34.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천사지 10충석답에 대한 일본인의 약탈행위에 대해서 관한 보도했던 기사를 읽어보았는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본인의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탁과 배대리 창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배대리 창간에서 그 영국인이 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일제의 탄압을 좀 덜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제의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던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만들어져서 우리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모든 신문들이 다 폐간당하죠. 강제로. 그래서 10년까지인데 1번 상업광고를 최초로 실었다라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의 관보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건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폐간당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진 게 한성주보인데 그 한성주보가 처음으로 세창양행의 상업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던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천도교의 기관지는 만세보. 국제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다. 예. 그래서 양기탁이 그 국제보상운동 당시에 이거를 여기서 모금운동을 한다라고 했더니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잡아서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사진을 게재했다. 저거 1930년대 사건인데요. 이때는 대한매일신보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안 되고 뭐 동아일보 정도 등등등. 순한문으로 열흘마다 간행하는 신문. 요게 한성순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와서 35.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를 살해했는가?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죠? 1909년. 일본은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근데 포츠모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뺏으려고 하였다. 그럼 무슨 전쟁입니까? 러일 전쟁이네요. 러일 전쟁은 1904년. 부터 5년까지 있었고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가 이제 일본의 이권을 넘겨주는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이 얘기하죠. 야, 조선 누구 편? 우리 일본 좀 도와줄래? 우리 일본이 전쟁할 때 필요한 땅 좀 쓰게 해달라. 대신 너네 황실의 안녕을 보장하겠다.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죠. 그래서 전쟁 중에 한일의정서 강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체결하니까 제1차 한일협약 체결하여 재정고문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초빙되었다. 얘도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선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걸 꿀꺽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빨리 꿀꺽해버리고 싶은데, 189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느꼈던 바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미리 허락을 받자. 그래서 얘네가 세 나라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일단 일본이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체결하여 미국은 필리핀을 테니 일본은 대한제국 갖겠다. 그걸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체결했죠. 그래서 얘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영국과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죠. 죄송해요. 제2차 영일동맹.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대한제국 갖겠다라는 거에 서로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러시아와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러일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 5번은 요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었고, 지금 여기서 4번을 잠깐 볼게요. 대한제국이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의 서법권을 박탈당했는데, 기유각서는 언제냐면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 한일병합조약 1년 전에 1909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러일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번은 우리 너무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독도 볼 때 일본이 독도를 러일 전쟁 중에 1905년 불법적으로 강탈하였다. 무주진 선전론을 내세워서 시마노현에 편입시켰다. 이런 내용을 봤었습니다. 정답은 지금 4번이 되겠네요. 관련 없습니다. 그렇죠? 칠판 다시 지우고 이어서 36번부터 또 볼게요. 자, 36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규정이 시행될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구정 나와 있죠. 조선총독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그 토지조사 사업이랑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명분으로는 토지를 조사한다 하지만 약탈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했고요. 10년 되니까 회사령이 실시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원산총파업은 20년대 내용으로 1929년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신간회가 이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총독원법은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1938년 여러분 절대 고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 조선노동공제라고 하면 우리 이제 노동, 뭐 농민 요런 운동이 활발해지는 게 다 20년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상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하시고, 조선노동공제에는 사실 20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조선사상법 예방구 구련 많이 나오죠? 저거 언제였습니까? 41년입니다. 제가 30년대 이후에 모습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 난이도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한 홍명이 중요하죠. 홍명이는 부회장이었는데 이 지도부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 시위운동을 확산시키려고 민중대회 개최를 추진하려다가 제가 경찰에 체포됐대요. 끝났죠.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지도부가 체포됐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약간 친일적인 경향을 띠자
결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서 해소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는 1927년에 조직이 된 민족협동전선의 모습이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를 지원할 수 없죠. 왜냐면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이니까. 이 신간회는 자기네가 활동하고 있을 때 있었던 모든 운동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태도는 안 돼요. 저거는 시기상 23년이라. 민족협동전선으로 결성되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사회주의자랑 민족주의자가 함께 만들었다. 정확하게는 비타협종 민족주의자가 만든 거지만 2번이 정답이죠. 부민관 폭파 사건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 대한애국 청년당 이라고 해서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의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고 저런 의거가 있었구나. 의열단 말고도 그런 폭탄 의거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세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이거는 의열단 워낙 유명한 내용이고요. 어린이날에 제정했다 하면은 천도교 소년회가 되겠죠. 방정환. 좋습니다. 38.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된 이 운동의 선정행렬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평양, 조만식, 만식, 미음, 시옷, 물산장려운동 기억하세요? 근데 조선 사람 조선권이라고 했지만 이 물산장려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물건을 계속 생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사죠. 근데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물가가 점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자 이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독립운동이야. 어떻게 이게 애국이야. 너네 이거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비판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20년대에 해당하는 운동이고요. 통간부의 탄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통간부는 을사늑약 때문에 1906년에 생겨서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생기면서 없어지는 단체라서 안 됩니다.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관세가 폐지되기 전에 회사령이 폐지돼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쵸? 시작이 되었는데 하던 중에 이제 관세까지 폐지가 되는 거죠. 앞으로 관세가 폐지될 것이다 해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되게 된 거라서 얘가 그나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중앙총상회는 말이 안 되죠. 연도가 98년이라 택도 없고.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시기상 대한제국 파트에서 서술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일제강점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안 되고요. 일본, 프랑스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건 앞서서 방금 나왔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있잖아요. 그 내용이라서 노동단체래잖아요. 그거랑 물산장려운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물산장려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거고 그쵸? 원산총파업은 이제 사회주의자들 주도로 해서 일어났던 노동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열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넘어서 39.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후 41년 이후 일제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의 모습이죠. 징용. 그쵸? 끝났네요. 3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한다 돼 있는데 국가보안법 자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여수순천 11구 사건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부터 등장하는 거라 지금 일제강점기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빼 착용 요게 일제강점기 30년대 이후의 모습이죠. 전시동원 체제에서 저런 거 입고 빨리 생활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경부선 철도는 190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형평사 조선형평사죠. 앞에 잘렸지만 1923년 헌병경찰은 1910년대의 모습이라서 지금 30년대 이후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서 39. 이달의 독립운동가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땡땡땡. 이분은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답니다. 근데 귀국 이후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하여서 한글 연구의 보급에 앞장섰다가 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옥사하였다. 누굽니까? 이윤재라는 분이죠. 이윤재, 한징 등이 옥사하였다라는 분이고요. 만약에 이분을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의 사건을 생각하신다면, 학회를 연결하신다면 충분히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전에 참여했겠구나라는 걸 풀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이고요. 서유견물 집필한 게 누구예요? 우리 보빙사로 민영이기 갈 때 이 유길준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유길준한테 일주일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와우 미국 쩐다 나 여기서 공부할래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최초로 국비 유학생으로 있었는데 걔가 남아서 계속 공부하다가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돌아와라라고 했죠. 그때 얘가 갑자기 유럽을 돌죠.
그리고 남겼던 기록문이 이제 서유 건물이 되는 겁니다. 관련 없고요. 국문연구소 하면 주시경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시경이 돌아가셔서, 급체로 돌아가셔서 그의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조선어 연구이기 때문에 주시경은 지금 조선어 학회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세계지리 교과서의 3인필지를 한글로 저술했던 미국인 헐버트. 요즘 헐버트 많이 나오죠? 민족 역사 서술의 중심을 또 독사실론하면 우리 뭐 그 조선영선을 썼던 신채호라는 인물이 관련이 있습니다. 인물 문제로 조금 여러 명이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있어요. 근데 힌트는 요 안에 다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는 건 다 지우시고요. 41.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의 편령계획 대강의 일부로 병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데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을 한대요. 아, 지청천이 원래 30년대 초반에는 한국 독립군을 이끌다가 이제 임시정부로 들어와서 임시정부의 정규군대를 이끄는구나. 그 임시정부의 정규군대가 한국 광복군이 되는 거죠. 40년에 창설되는. 그럼 보겠습니다.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경계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도 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요게 지청천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0년대 초반에 지청천이 만주에 있었을 때, 충칭 말고 만주에 있었을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한국 독립군. 요게 그나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조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민족전선연맹 애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조선의용대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우리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간도참변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밀산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얘는 20년대 사건이라서 특히나 시기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와서 42번. 요게 순서로서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잘만 생각하신다면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신문을 보니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 수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그럼 여기 봅시다. 단독 정부 수립.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잠깐 써놓죠. 그 다음에 가가 나오고 요 뒤에 보니까 우리 소련의 주장은 제1차 미소공동 때랑 똑같다. 그때 미국은 반대하는 단체는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제1차 미소공의가 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렬되니까 어머나 통일된 정부를 원했는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 남쪽만이라도 정부 수립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정읍발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미친 거 아니야? 통일정부를 만들어야지 무슨 정읍발언이야.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좌와 우가 손을 잡고 싸우지 말고선 열심히 한번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 나갑시다 하면서 등장한 게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에는 정답이 4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2차 미소공동회도 결렬되죠. 결렬되자 미국이 이 내용을 어디다 보냅니까? 유엔에다 보내버리죠. 그래서 유엔에서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만 하세요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이미 일단은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 하세요라고 먼저 나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2번이 여기 나올 거고요. 근데 북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남한만 하세요 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의 50총선이 결정이 되게 되고 우리나라에 결국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승만 정부 시기에 지답되지 않은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여수승천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더니 걔네가 다시 한번 뒤집어 엎었던 여수승천 11구 사건이 정부 수립 이후에 등장했다더라. 그래서 2번, 1번은 저 뒤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한국민주당 창당했다는 완전 이제 정부,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바로기 때문에 3번과 5번 같은 내용은 앞에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순서 나열을 열심히 했다면 이 정도는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43. 요게 이제 단원 통합 문제로 나왔던 건데 어렵진 않았죠? 가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고 거열주를 빼서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주 오소경 어느 나라? 통일신라. 그럼 가볼까요? 신문왕 제위 시기에 정비되었다. 그쵸?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칠도호와 등등등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오도와 양계를 정했다. 고려의 현종 시기에 오도 양계가 만들어진 거죠. 고려. 근데 지금 보니까 지방장관으로 욕살과 철역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욕살과 철역은지는 고구려의 관직입니다. 안 되고요. 다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고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라고 하고 계름을 다시 경주라고 하고 서북을 평안도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팔도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선으로 가야죠. 각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었다. 수령을 감독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팔도가 23부로 개편되는 게 언제입니까? 2차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 때 바뀌었는데 지금 리을에 보니까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44.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에서 퇴각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엔군이 들어와서 서울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서울을 뺏겼을 때는 유엔군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다 유엔군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낙동강 전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다시 한번 서울을 차지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뒤로 밀렸을 때 이때 서울을 빼앗겼다라는 거라서 이 내용은 일사후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이거 이후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38도선 근처에서 격전하다가 휴전선 그어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 한민상호 방위조약이 53년 10월에 전쟁 끝난 다음에 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2번 봅시다. 장진호 전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했대요. 중국군이 참전했단 소리죠. 중국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사후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직전의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3번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48년부터 50년까지 우리 재헌국회가 활동할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50년부터 53년이니까 지금 관련이 없죠.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의 배경이니까 절대 안 되고요. 50총선은 4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정답은 1번이죠. 45.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래요. 그럼 이건 뭐 연도 바로 외우시면 71년에 박정희 정부다.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고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70년에 박정희 정부가 개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요.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300산업은 8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에 해당하고 아니죠. 죄송해요. 300산업은 이승만 정부, 그쵸? 3조 5항이랑 밑에 걸 같이 보다가 이거 전두환 정부. 그다음에 이 300산업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물자를 받아서 세 가지 하얀 것들이 이제 발전했다 요 소리고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됐다 돼 있는데 노사정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그 경제위기 IMF를 겪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렇게 해서 좀 합의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그 김대중 정부 시기에 등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와서 46. 가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니까 가를 보니까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4.19 혁명 이승만 정부 물러나라 라는 소리죠. 명동성당에서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라고 하니까 호원 조치를 했던 4.13 호원 조치를 내세웠던 그 전두환 정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6월 민주항쟁이죠. 87 4.19 혁명은 60 1번 봅시다.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6.3항쟁이고요. 64년. 군부 독재를 타도한다? 이승만이 군부 독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나에 대한 설명이네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사람들이 호원 철폐하라.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게 직선제 개헌이다 해서 요게 이끌어냈다. 맞는 말이죠.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 계엄군이 대치했다.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요거는 전두환이 대통령 때, 요거는 신군부 때라서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건 감안되고요. 나는요. 전두환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답은 3번. 5번은 감안 가능합니다. 47.
이거는 밑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긴급조치 9호라는 저 위에 끝에 있는 사건을 알아야죠. 긴급조치는 뭐 몇 년인지는 몰라도 되지만 긴급조치 9호가 75년에 나왔다는 걸 알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무조건 유신입니다. 그럼 이 정부 시기라고 하면 1번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6.25 전쟁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떠올리신다면 이 이승만 정부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허정 과도 정부에서 우리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양원제를 개헌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장면 정부가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것도 일제가 남겨두고 간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라서 이승만 정부 때 해당하는 거고요. 다 이승만이네요. 조봉암이 구속된 진보당도 이승만이 3대 임기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5번 유신헌법에 저항하여서 삼일민주국선언.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 땅의 법은 민주주의 위에 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48. 다음 연선부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저는 김정일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2000년 우리가 그 45년에 그 뭡니까? 전쟁이 해방하고 나서 바로 이제 분단이 되기 때문에 2000년에 55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면 DJ 때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기의 모습인데 1번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여서 개성공단 건설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6.23 특별선언은 1973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요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요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들어만 두시고 나머지는 외우셔야 돼요. 1차가 요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면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1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남북사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남북 기본합의서. 기합핵, 우유기합핵 누구? 노태우. 7.4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칠수 좀 짜요? 그러면 조절하세요. 누구였어요? 박정희. 72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49.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도 항상 인물 문제를 내는데 통합으로 해서 한 명을 여러분들이 생소한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어법이 되게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자, 인물로 보는 역사 속 외교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수, 외교문서에 능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의 딱딱한 대가리를 보고선 야, 너 거기서 뭐 외교문서 나오는구나 해서 이름을 강수라고 붙여줬다. 청방인분 표지였던 거 맞죠? 서희 강동육조 확보했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파견되어 계약주 체결에 기여했다. 계약주 세종 때인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김홍집 보니까 보빙사의 전권 대신으로 미격에 파견되었다 돼 있는데 김홍집은 수신사를 갔었지. 보빙사를 간 사람은 누구냐면 민영익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얘가 맞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확실하게 아닌 거를 고르셔야죠. 5번 김규식은 파리강화이에 파견됐다.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견됐는데 나중에 임시정부로 바뀌면서 임시정부의 정권대사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민영익을 따라갔던 게 6.1준이고 6.1준이 오면서 유럽 들려서 서유견문 썼던 거죠. 50. 가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석주 이상용의 생가인 임청각과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한대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보니까 고창전투라 돼 있어요. 우리 고창전투가 공산전투와 고창전투에서 후백제랑 태조왕건이 계속 싸웠던 내용이 있었죠. 저 고창이 어딘가 하는데 뒤에 힌트가 딱 나왔네요. 안동봉정사 극락전, 얘와 아까 나왔었던 그 영주 구석사 무량수전 이런 애들이 다 고려시대 후기의 목조 건축물이다. 이 안동입니다. 안동. 이 안동은 옛날에 복주라고도 불렸는데 그 복주라는 곳으로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피난을 갔던 홍건적이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피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김원창이 반란 일으켰다.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반란 일으켰죠. 웅주 거기가 웅진입니다. 공주. 강주룡이 고공시위를 전개했다. 을미대라고 돼 있는데 을미대라는 평양냉면집 아세요? 평양. 하필 그 이름을 똑같이 쓴 거죠.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던 위치는 충주죠. 충주 탕근대. 그 다음에 김삼이와 효심은 그 신라의 부흥운동을 신라의 부흥을 외치면서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봉기했던 애들입니다. 그럼 신라의 봉기를 외쳤다면 경상도 지방에 있을 텐데. 안동 쪽과는 조금 다르고 저 밑에 쪽, 다른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주랑은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심화해설 64의 모든 내용을 다 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물에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고 다행히도 전체적인 통합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점. 근데 갈수록 이제 생소한 선지들이 이제 반복해서 요즘 조금 바뀐 트렌드에 맞춰서 또 반복되는 선지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능검을 준비한다면 최소 5회에서 10회, 나 능력이 된다면 10회까지 푸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한 7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양심상 내가 공부한다, 내가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7회 정도는 푸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카페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